이 영상에서는 챕터 8.1에 나오는 이 Value of Accuracy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코르트에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가게 되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지만 이 판결의 정확성에 대해서 사실 자주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나서 풀려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법원이, 그리고 이제 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자, 이 법원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판결을 하면 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못한 게 없으면 풀려나고, 그게 정의로운 거니까 이제 판결이 정확하면 그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판결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Value of Accuracy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게 왜 사회적으로 베너핏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냐 하면, 이 accuracy가 높아질 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다 좋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바에 의하면 이 accuracy가 높아질 때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행동을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accuracy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먼저 Q1은, 자, Q1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확률인데, 이제 어떤 확률이냐면, 자, 지금 디펜던트가 있고 플레인티프가 있죠. 디펜던트가 있고 플레인티프가 있는데, 자, 디펜던트가 이제 뭔가를 잘못을 해서 플레인티프한테,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재판에 온 상황이죠. 자, Q1은 어떤 확률이냐면, 자, 디펜던트가 이제 실제로 잘못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Q1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법원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죠. 그래서 일종의 실수를 하는 확률인데, 이건 어떤 실수를 할 확률이냐면,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 확률이에요. 그게 이제 Q1 확률이고요. 자, Q2는 어떤 확률이냐면, 자, Q2도 이제 법원에서 실수를 하는 확률인데, 재판에서 이건 어떤 실수를 할 확률이냐면,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잘못을 한 걸로 판결이 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Q1과 Q2가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이제 실수를 할 확률인데, 둘 다 이제 사실 실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Q1의 경우에는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확률이고, Q2는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데 법원 판결에서 잘못한 게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P라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디펜던트가 이제 뭔가 사고가 났거나 뭔가 이슈가 있어서 재판에 왔죠. 자, 근데 플레인티프가 지금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펜던트가 뭐 예를 들어서 용의자로 지금 잡혀와서 지금 재판에 간 상황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디펜던트가 용의자인데 지금 정말 디펜던트가 뭐 잘못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잘못한 게 없는지를 확실하게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모르니까 그냥 확률적으로만 알겠죠. 그래서 이 P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확률인데 무슨 확률이냐면,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을 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P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확률인데, P라는 거는 어떤 확률이냐면, 이제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을 실제로 했을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디펜던트는 이제 자기가 한 선택이니까 디펜던트는 알겠죠. 그래서 디펜던트는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플레인티프는 그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디펜던트가 지금 용의자로 잡혀온 상황이면.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디펜던트가 지금 잘못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확률적으로만 알고, 그럼 그 확률 P라는 건 뭐냐면,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확률이에요. 자, 그리고 D라는 거는 이제 저지먼트 혹은 데미지인데, 그래서 재판에 갔을 때 디펜던트가 이제 잘못을 한 걸로 판결이 나면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리고 자, 1-Q1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Q1이라는 게 어떤 확률이냐면,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라고 판결이 날 확률이죠. 그럼 1-Q1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확률인데 이거는 어떤 확률이냐면, 디펜던트가 잘못을 실제로 했어요. 그 상황에서 디펜던트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받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확률이죠. 그래서 Q1과 1-Q1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Q1은 이제 실수할 확률, 특별히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게 없다라고 판결을 하는 확률이고, 1-Q1은 이거는 정확하게 판결을 하는 확률인데,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때 실제로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하는 확률이에요.
자, 그 1-Q1하고 Q2를 비교를 해보면, 자, 1-Q1도 지금 1-Q1은 이제 잘못했다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죠. Q2도 잘못했다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죠. 1-Q1은 지금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판결 나오는 확률이고, Q2는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받을 확률이죠. 자,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왼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할 확률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판결할 확률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겠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1-Q1이 Q2보다는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디펜던트가 그러면 결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확률이 P예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을 확률이 1-P예요. 그래서 P의 확률로 디펜던트는 잘못을 했을 거고 1-P의 확률로 디펜던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 P의 확률로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때, 자, 그때 디펜던트가 잘못했다라고 제대로 정확한 판결을 받을 확률, 그거는 1-Q1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지금 P의 확률로 지금 디펜던트가 이제 잘못을 했는데, 자, 디펜던트가 잘못을 한 경우에 정확하게 판결을 받을 경우, 즉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했다라고 판결을 받는 확률, 그거는 이제 1-Q1이죠. 자, 1-P의 확률로 디펜던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죠. Q2의 확률로.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실수를 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Q2의 확률로 법원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디펜던트가 법원에 갔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실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죠.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이 expected payoff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확률에다가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 자기는 D만큼 배상을 받겠죠. 그리고 재판에 가서는 이제 재판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제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이기는 확률, 즉 재판에서 디펜던트가 이제 유죄를 받는 확률이죠. 그 확률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놨으니까 결국 이 확률을 여기다 써주면 우리가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그래서 결국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라는 게, 자, 우리가
자, 이 확률로 지금 디펜던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그 경우에 플레인티프는 D만큼 받을 수 있고 재판 비용 CP만큼 지불을 하니까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결국 보면 지금 이 확률들에 의존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Q1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고 Q2는 지금 실수로 지금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Q1, Q2 등으로 지금 이 accuracy와 관련된 확률에 따라서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가 이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Q2가 증가하면 Q2는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죠. 자, 특별히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높아지면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가 증가하죠. 따라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갈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거죠. 자, Q1의 경우에는 이제 Q1이 증가하면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Q1은 어떤 확률이냐면 이것도 실수할 확률이죠.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증가하면 이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재판에 갔을 때 디펜던트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아무런 배상을 못 받으니까 expected payoff가 줄어들고 그래서 소송에 갈 인센티브가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소송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expected payoff가 양수이기만 하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또 어떤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하면 이 부등식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지금 이 부등식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면 즉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가 양수이면 플레인티프는 소송을 제기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부등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자,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P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분수를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P ha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P의 확률이 P hat보다 크면 소송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P라는 거는 뭐냐 하면 플레인티프는 디펜던트가 지금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P라는 거는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P가 P hat보다 크다는 거니까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고 P hat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이 threshold가 있어서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이 지금 파란색 영역에 있으면 그러면 소송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송을 안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소송에 가서 이 디펜던트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을 확률이 높으면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재판에 갔을 때 디펜던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경우에만 플레인티프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플레인티프는 결국 이 확률 P가 어떤 트레시홀드 P-햇보다 큰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재판에 가는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수하지만 이제 이 영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제 이런 그런 결정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결정에 사실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P가 이제 P-햇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하는데, 즉 이제 이 P-햇의 값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지금 사람들이 소송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좀 소송하는 경우를 좀 줄여주고 싶겠죠.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정책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 피해세 값을 이제 높여주는 이제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해세 값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2점에서 2점으로 이제 피해세 값이 높아지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원래 이 사이의 경우에는 플레인티프가 원래는 소송을 하는 건데 피해세 값이 높아지면 이제는 소송을 안 하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이제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적절하게 어떤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피해세 값을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플레인티프에게 소송을 할 인센티브를 더 높여줄 수도 있겠고 더 낮춰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인티프로 하여금 이제 좀 소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소송을 좀 못하도록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졌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레인티프에게 뭐 벌금을 부과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 피해시 이제 증가해서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좀 덜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플레인티프는 지금 이기면 D만큼 받는 거죠. 이기면 D만큼 받는데 이기는 확률이 뭐냐면 P의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P의 확률로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판결을 받아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그리고 1-P의 확률로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실수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 확률로 플레인티프가 이제 D만큼 배상을 받게 되고 재판에 가면 이제 재판 비용이 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플레인티프가 지면 그 경우에 벌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는 이제 벌금이고요.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디펜던트가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 경우에 플레인티프가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플레인티프가 지는 확률, 즉 디펜던트가 무죄를 받을 확률이죠. 디펜던트가 무죄를 받을 확률은 자, P의 확률로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데 자, 실수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Q1은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플레인티프가 지는 거고, 1-P의 확률로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죠. 자, 잘못한 게 없는데 정확하게 판결을 받을 확률.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 경우에 잘못한 게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는 확률. 그래서 이 확률이 플레인티프가 지는 확률이죠. 그래서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 값이 양수라면 그 소송을 제기를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f의 값을 늘리면 f의 값을 우리 높여주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가 줄어들겠죠.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플레인티프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P 해시라는 트레시홀드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 해수의 값을 우리가 좀 낮춰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소송을 너무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고, 즉 P 해시라는 트레시홀드를 낮춰주고 싶겠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뭐 보전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우라면 우리가 플레인티프의 expected payoff를 일단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기면 D만큼 얻는데, 이기는 확률은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판결받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판결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기면 D만큼 받고, 자, 그리고 재판 비용으로 CP만큼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일부를 보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만큼을 이제 보조를 해주면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재판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expected payoff가 0보다 크면 소송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S의 값이 커지면 결국 재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expected payoff가 증가하여서 재판을 하고 싶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가 커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 일종의 재판 비용을 줄여주는 이제 뭐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피해 트레시홀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플레인티프로 하여금 소송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이 다양한 어떤 확률의 값들, 특별히 이제 accuracy와 관련된 이제 Q1 그리고 Q2, 이 accuracy와 관련된 값들이 플레인티프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accuracy와 관련된 이 값들이
결국 p hat이라는 threshold에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Q1이나 Q2 등의 accuracy와 관련된 값들이 변하면 이 threshold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함으로 인해 플레인티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런 accuracy와 관련된 부분들이 디펜던트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정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디펜던트가 이제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 플러스, 나쁜 선택 마이너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뭐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거고, 나쁜 선택이라는 거는 운전할 때 함부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좋은 선택은 이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잘 행동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선택 플러스 선택을 하면 이제 비용이 들겠고요. 이만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디펜던트가 이제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디펜던트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조심해서 운전하느라 목적지에 뭐 늦게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 기회비용으로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디펜던트가 이제 좋은 선택을 하면 이제 플러스 선택을 하면 이제 잘못한 게 없는 거고, 마이너스 선택을 하면 지금 잘못을 한 경우에, 그래서 플러스 선택을 했으면 결국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더라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선택을 했으면 재판에 갔을 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P라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P라는 게 무슨 확률이었냐면, 플레인티프는 지금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P라는 거는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P라는 확률이 실제로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이제 플레인티프가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을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어요. 운전할 때 막 함부로 운전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자, 디펜던트가 실제로 이제 잘못한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 경우에는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I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 경우에는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G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PG가 PI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PI라는 거는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 경우에 플레인티프가 생각할 때 디펜던트가 잘못했다라는 확률이고, PG라는 거는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이니까 아무래도 PG가 PI보다는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건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요. PI라는 값이 여기에 있고 PG라는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PG라는 거는 PG라는 거는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죠. 그래서 그 확률은 좀 큰 게 맞을 것 같고요. PI라는 거는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경우에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니까 그 값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래서 PG라는 값이 PI보다는 큰 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P hat이라는 값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hat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 hat보다 크면 소송을 하는 거고 작으면 소송을 안 하는 그러한 threshold라고 얘기를 했죠. 그 threshold가 이제 P hat인데, 자, 그 P hat의 값이 지금 PG보다 더 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만약에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디펜던트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이만큼이에요. 그거는 P hat보다 작죠.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소송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우에는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값이 P hat보다 작죠.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소송을 안 해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디펜던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플레인티프가 내가 잘못했을 확률이 PG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소송을 안 하겠구나.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운전할 때 이제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면
플레인티프는 내가 잘못했을 거라고 이제 잘못했을 확률이 PI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소송을 안 하겠구나. 결국 디펜던트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내가 바람직한 선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소송은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디펜던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자기에게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따라서 디펜던트는 이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PG가 PI보다 큰데 이제 P 햇이 그거보다 큰 경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플레인티프는 소송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따라서 디펜던트는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P 햇이 PI와 PG 사이에 있는 경우에요. PI가 여기 있고 PG가 여기 있고 근데 P 햇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디펜던트가 이제 잘못한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 경우라면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레인티프는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I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값은 P 햇보다 작죠. 따라서 소송을 안 해요. 만약에 실제로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다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안 했어요. 그 경우라면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G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P 햇보다 크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요. 자, 그러면 디펜던트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디펜던트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 디펜던트가 내가 잘못했을 확률이 PI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소송을 안 하겠구나. 따라서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 그러한 선택으로부터 내가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데 소송이 어차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디펜던트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경우에는 플레인티프 생각에 내가 잘못했을 확률이 PG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이때는 소송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 따로 선택으로 인해서 뭐 이라는 비용은 발생은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재판에 가서 그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 가게 되니까 그럼 재판에 가면 지금 잘못한 경우죠. 자, 실제로 잘못을 했어요. 자, 실제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받는 확률이 있겠죠. 그 확률에 따라서 내가 D만큼 배상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 가서 이제 재판 비용까지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잘못을 했을 경우, 그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재판에 가서 잘못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 그거는 1-Q1이죠. 그래서 Q1은 이제 실수할 확률이죠, 재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 Q1이고, 1-Q1은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죠. 그래서 디펜던트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플러스 선택을 하면은 비용은 2구나, 마이너스 선택을 하면 비용은 이만큼 발생을 하는구나. 따라서 디펜던트는 나는 플러스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언제 그러냐 하면 이 비용이 2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뭐 이 해시라고 해주면, 자, 2라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여기 뭐 이 해시라는 값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디펜던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2라는 값이 2햇보다 작을 때, 즉 2라는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했을 때 디펜던트한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우,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 칸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디펜던트는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뭐 애시당초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좀 많이 해주면 좋죠. 그래서 디펜던트가 운전할 때 이제 조심해서 운전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행동을 하면 좋으니까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해시라는 이 트레시홀드가 사실 큰 값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 해시라는 트레시홀드가 이렇게 높아지면 지금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영역이 커지니까, 그 말인즉슨 디펜던트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해시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해시 지금 이 값이죠. 그래서 이걸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Q1의 값을 낮춰주면 되겠죠. 즉 Q1이라는 거는 지금 법원에서 실수를 하는 확률이죠. 즉 이 경우에 Q1은 디펜던트가 잘못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을 낮춰주면, 즉 이 확률이 낮춰진다는 거는 실수를 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accuracy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accuracy를 높여주면,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이 해시라는 이 트레시홀드가 높아지고, 따라서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할 확률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accuracy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curacy,
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이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도 사실 그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논리를 바탕으로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액큐러시를 높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피햇의 값이 이제 가장 적은 경우죠. 그래서 PI와 PG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피햇의 값이 이제 가장 작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 경우엔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플레인티프 생각엔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I예요. 근데 이 값은 P햇보다 크죠.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하겠죠. 실제로 디펜던트가 잘못을 한 경우에는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플레인티프 생각에 디펜던트가 잘못했을 확률이 PG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역시나 P햇보다 크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송을 하겠죠. 자, 따라서 이제 디펜던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디펜던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플러스 행동을 하면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플레인티프가 자기를 잘못했다라고 이제 PI의 확률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때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디펜던트의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느라 지금 비용이 발생을 했고 자, 그런데 소송을 또 당하기 때문에 이제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송에 가서 이제 자기가 유죄 판결이 나면 유죄 판결이 나는 확률, 유죄 판결이 나면 이제 D만큼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에 갔으니까 재판 비용도 내야 되죠. 자, 그럼 이 경우에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 그거는 Q2죠. 자, 그리고 자,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자, 그 경우에 디펜던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펜던트 생각에 플레인티프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플레인티프는 디펜던트가 PG의 확률로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자, 이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E라는 비용은 없는데 자, 그럼 소송에 가서 소송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죠. 이거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D만큼 배상하고 재판 비용으로 CD만큼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 그거는 이제 1-Q1이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언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할 거냐면 저 보라색 비용이 더 쌀 때. 그래서 보라색 비용이 더 싸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 비용 이 값이 이 녹색 비용보다 쌀 때 플러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했듯이 이제 1-q1이라는 값은 q2보다 크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은 플러스고, 그래서 이게 어떤 트레시홀드가 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트레시홀드가 이렇게 있고, 자, 2의 값이 이제 충분히 작으면 디펜던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플러스 선택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디펜던트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이 해시라는 트레시홀드의 값을 이제 높여주고 싶어요. 이 해시라는 트레시홀드의 값을 높여주면, 그래서 보는 것처럼 보라색 영역이 넓어지니까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센티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해시 지금 이 값이니까 Q1을 낮춰주거나 Q2를 낮춰주면 지금 이 해시라는 값이 커지겠죠. 즉 지금 Q1과 Q2는 이제 둘 다 법원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죠. Q1은 디펜던트가 잘못했는데 무죄라고 판결이 나는 확률이고, Q2는 디펜던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고, 그러니까 둘 다 법원에서 실수를 하는 확률인데,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확률을 낮춰주면, 즉 판결에서의 액큐러시를 높여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해시라는 트레시홀드가 증가해서 디펜던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법원에서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러한 액큐러시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액큐러시가 과연 사람들의 행동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에서 정확한 판결을 해주는 게 사실 도덕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왜 그런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이제 보다 정확한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을 하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모형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학 모형을 활용을 해서 사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히 이제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사실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사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경제학 모형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액큐러시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인센티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람들의 결국 최종적인 선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